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도쿄에서 339명, 카나가와 104명, 사이타마 73명, 치바 64명, 오사카 132명, 아이치 82명, 후쿠오카 7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185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만 3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만 74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2명, 토쿠시마, 이시카와, 사이타마, 카나가와, 후쿠오카, 카고시마, 오사카, 아이치, 도쿄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6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17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3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3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1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2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83명으로 전체의 약 54%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87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339명 중 가정 내 감염이 55명, 시설 내 감염이 11명, 직장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 여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36명, 입원 환자는 43명 줄어든 157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60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48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쿄는 지난주 토요일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今日はですね、参考になる検査数が6000人を超えています。6000件を超えて6120になっています。それから重症者数ちょっと増えております。 또한 신규 감염자 수보다 중요시되는 중증자 수는 어제보다 4명 늘어 3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는 감염 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모니터링 회의가 열렸습니다. もうちょっとこの傾向は続く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います。今は正直なところまだ上がりを見ている最中かなと僕らは思ってまして、ここはやっぱ慎重に判断すべきかなと。 모니터링 회의에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 오마가리 위원은 도쿄의 중증자 수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염 상황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중증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가와 도쿄는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で理由でありますけれども、病院によって集中治療室 ICU ですね、ここにいつ入っていただくのか、あるいはいつ出ていただくのかという、基準に関して、基準が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基準は、病院の状況によって様々であります。 후생노동성은 집중치료실에 있거나 인공호흡기 및 인공심폐장치, 에크모를 사용하는 경우를 중증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도쿄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다고 모두 중증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중치료실의 환자 수는 중증자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기준이 다른 건 도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와 같은 이유로 시즈오카, 시가, 교토, 코치, 후쿠오카 이렇게 5개의 현에서도 집중치료실 환자는 중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바라키, 와카야마도 국가의 기준과 다른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昨日時点の重症者数が32名から41名に増加をするということで、先ほど報告を受けました。いずれにしても命を守るということが大事でありますので、数字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が重要になってきます。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중증자 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는 의료 제공 체제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21일 오전 정부 분과회를 개최하여 감염 상황 분석 및 백신 접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 측은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건강 상태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했지만 여권은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20일 회담을 가지고 야당 측은 아베 총리가 9월 초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몸 상태나 코로나 대책을 설명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集中審議をぜひお願いをしたいと、でそれを総理の方から直接、体調が万全なのかどうか、今の健康状態を含めて、国民にお話しなさったらどうですかと。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총리의 건강 상태 및
코로나 대책 외에 올해 4월에서 6월까지의 GDP가 전후 최대 하락이 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あまり無理をなさらずに健康を回復していただくことを祈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예산위원회의 집중 심의에 대해서는 야당의 합당을 위한 움직임이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의 키시다 정주회장과 회담을 하였습니다. 회담은 총리관저에서 약 2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대책이나 경제정세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또한 키시다 씨가 아베 총리가 검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부디 건강에 주의하시라, 모두 최대한 천천히 휴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고마워, 몸은 괜찮아라고 답하였습니다. 회담 후 키시다 씨는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는 컨디션은 괜찮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흔한 대화였으나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0일 밤 도쿄 도내의 일본 요리점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면서 정권을 지탱하는 두 사람의 동향에는 주목이 되고 있으며 이날은 향후 정권 운영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정치평론가 시노하라 후미야 씨도 동석하였습니다. 니카이 간사장, 스가 관방장관 두 사람은 정기국회가 폐회한 6월 중순 이후 소수의 회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自らそのウィズコロナ、ポストコロナの時代にその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こうというお考えというのはございますか。それは全くないです。私自身ポスト安倍なということは全く考えておりません。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등 정부의 위기 대응을 맡은 스가 씨에 대해 당 내에서는 다시 포스트 아베 후보로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의 코멘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사장으로서 당내를 주관하는 니카이 씨와 연계가 깊어지면 차기 총재 선거의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 수완을 인정하는 사이여서 니카이 씨는 스가 씨를 확실히 하고 있다, 큰 경의를 표한다. 스가 씨는 니카이 씨를 가장 의지가 된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수완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정권 운영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합 리조트 IR 정책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아키모토 츠카사 중의원 의원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을 매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려고 한 혐의로 아키모토 츠카사 중의원 의원을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아키모토 씨는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증인 매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그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키모토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관광정책을 담당했고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아베 내각의 IR 정비 관련 정책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IR 사업과 관련하여 760만 엔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된 바 있으며 체포된 직후 탈당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와이 카츠유키 부부 선거 매수 사건과 함께 아베 내각의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아키모토 씨의 보석 중 증인 매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내각 지지율 하락 및 건강 불안설로 최근 구심력이 약해진 아베 총리와 내각에 한층 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매수는 형사 절차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도전이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직 권고 결의안을 내겠다. 매우 불량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안건. 자민당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자민당 총재로서 아베 신조 총리가 국회에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보험권보다 증인 매수가 좋지 않다. 탈당하긴 했지만 자민당에 있어서도 이미지는 좋지 않다. 탈당했지만 과거에 자민당에 소속했던 정치인이 다시 체포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치가로서 확실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야만 한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사람이라도 아직 의원이 될 수 있고 높은 월급을 받고 있군요. 이 아키모토 의원은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까지 시간이 걸려 증거가 될 자료는 대부분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과 질퍽한 관계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아직 있다고 생각하므로 지검 특수부분들은 일본을 위해 힘써주세요. 니카이 씨는 간사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스로. 이것은 틀림없는 악당이야.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증거인멸하기 위해 매수라는. 카와이 부부도 니카이파. 차기 정부에서도 간사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터무니없다. 더덕더덕의 친중파로 존재 자체가 국익이 되지 않는다. 니카이는 책임지고 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아키모토에 깨끗하게 체념하지 못하는 건 어디에서 온 걸까? 아베를 배운 걸까? 이 녀석도 저 녀석도 자민당은 이권관계뿐이다. 이세 의원, 꼰대 의원 등 이제 일본에는 필요 없다. 국민을 위한 필사적으로 일할 의원을 뽑지 않으면, 지역 우선 의원을 뽑기만 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되며 세계의 웃음거리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현재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 마스크나 알코올 소독 제품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20일 국가의 소비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규제 해제를 승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마스크나 알코올 소독 제품이 인터넷 등에서 전매가 법률로 금지되고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 공급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해제를 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소비자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규제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 담당자로서 앞으로도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은 것 등이 설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으로부터 해외 감염 상황과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급 상황을 발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 있으면 다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규제 해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29일에라도 규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이 20일 열렸습니다. 이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지원하는 단체가 전국 5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노동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 등 8명이 무료로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베트남에서 온 기능 실습생으로부터 올해 6월에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어지고 생활비는 남아있지 않다 또는 계약이 중단됐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등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등은 불법 행위할 가능성이 있고 회사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등과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 기능 실습생은 작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약 41만 명이 일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고된 것은 지금까지 2,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체에 따르면 수용처 기업 측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해고된 실습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담회를 주최한 단체의 담당자는 이를 잃은 실습생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국가에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후쿠오카현의 오가와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현내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 경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택 요양 중인 감염자에 대해 일정한 관찰 기간이 끝나고 무죄 방면이 되실 분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자들에게 발언의 진위에 대해 추궁당한 오가와 지사는 알기 쉽게 말한 것이었지만 유죄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므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한 후 발언을 철회하였습니다. 오가와 지사는 회견에 앞서 현해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무죄 방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지사의 발언은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후쿠오카는 7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19일 기준 448명의 감염자가 입원 대기 등으로 자택 요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